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6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국의 통화 안정화, 국내 미국 주식 열기로 어려움. 신시아 킴, 지훈 리 한국인 기자 같습니다. 로이터에서 2월 5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화 원화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가 기록적으로 보조되고 원화가 17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달러 수요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 가치는 최근 1년간 강세를 보여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맺은 통상 합의에 따라 미국 내 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이 어려운 상황이다.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생기면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압력은 곤충의 개미로 불리는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자금을 국내에 머무르려는 한국 정부의 부름을 무시하고 미국 주식 투자를 배가시키고 있다. 그런 투자자 중 한 명인 강혜영 씨는 지난해 말 바로 그런 행동을 취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 주식을 매각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였다. 미국인들이 미국 주식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월가가 최고의 수익을 내는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국내 기업에 대한 불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 상당수는 국내 주식의 빈약한 운영 성적이 오랜 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불만을 키운 것이다. 외국 주식에 대한 투자 확대로 원화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수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당국은 기존 정책 수단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어떻게 원화를 안정시킬지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금의 국내 소환을 얘기를 했지만 잘 안 됐다는 얘기죠. 한국증권보관이체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기준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은 역대 최고치인 약 1,710억 달러에 달한다. 3개월 만에 1,700억 달러를 윗돌아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1월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50억 달러로 지난해 12월 19억 달러에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코스피가 지난 1년간 거의 2배로 올라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주가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대한 이 같은 자금 유입은 일어나고 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소시에테 제너럴의 송기영 스트레지스트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오랜 미국 주식 선호가 흔들리지 않고 코스피 상승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지난해 말 실시한 외환 안정화 방안이 완전히 효과가 없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약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무부 당국자 역시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은 외국 투기꾼이 아니라 국내 달러 수요에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본관리라는 물음표 항목에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의 행동이 수십 개의 공인금융기관을 통해 원화의 대부분을 거래해 과거 외환시장을 관리했던 한국 당국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당국자들은 원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규제 재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MSCI 지수의 선진국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원화를 국제화시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김진욱 시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외국 주식 보유 자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외환 전략을 크게 전환하지 않으면
워낙 이 환율 상승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2월 6일자를 찾아봤는데 1470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원화가치 안정화시킨다고 그랬는데 1월 달에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은 환율은 올라가죠. 달러 수요가 감소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은 그때는 이제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화되는데 어떤 그 강제적인 조치에 의해서도 내려갈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달러 수요가 감소할 때는 우리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달러 수요 감소가 하려면은 결론은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밖에는 없잖아요.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요즘 한계가 있는 얘기죠. 3,500억 달러 미투자 약속으로 달러의 정부 수요는 급격히 올라간 상황에서 미국 주식 투자 열기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고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하면서 국민들은 국장만 하라는 것은 모순된 정책일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는커녕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코스피 5천에서 다시 4,950으로 떨어졌고요. 여기 살짝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닉케이도 거의 5만 4천 얼마까지 했다가 팍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거 항생 지수 홍콩 거죠. 아니다. 이게 그 상하이 지수 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시 내려가고 있죠. 여기 우리 거의 그 중국, 한국, 일본이 비슷한 그래프들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결국 뭐 미국 자본들이 상하이나 홍콩 등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에 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윤석열이 부분이라면 전체는 무엇인가? 이 부분과 전체라는 것은 저의 아주 항상 관심 있는 언어입니다.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데 시사인에 기고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인용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조직화된 무능이 아니었을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했다. 이 무리하고도 무능한 계엄 시도가 날벼락처럼 날아온 청구서라면 공짜인 양 먹어치운 점심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정치사 혹은 한국 근현대사의 과제다라까지 근현대사까지 올라가서 과제다. 그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죠. 윤석열을 군사 독재의 망령이나 일종의 광인으로만 보면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다. 한국 사회라고는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윤석열의 사례를 짚어봐야 한다. 일기조차 거짓말을 하는 게 인간이 아니었던가. 거짓과 조작을 하고 있고 유발 하라리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거짓과 조작하는 게 본능이라고. 우리는 그 진실성을 끝내 명백히 알 수는 없다.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든 그의 심리적 전개 과정은 영구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은 생존만이 아니라 다른 가치가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국가란 건 이념도 있다는 얘기죠. 그는 적어도 고립된 또라이가 아니다. 그와 소통 가능했던 한국 사회라는 더 큰 전체가 있고 그는 그 전체의 일부다. 그가 도라이라면 그 전체도 또라이가 아닐까? 그 전체의 정체는 그럼 무엇인가?
이른바 과학을 넘어서는 이해가 필요한 셈이다. 마치 신흥종교 현상을 이해하는 자세로 이 케이스를 들여다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흥미로운 가정이지만 이런 접근은 엄밀성을 추구해온 기존 사회과학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본인은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조직화된 무능이라고만까지만 얘기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지 극우의 일부라기보다는 이른바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더 큰 전체의 일부다. 윤석열의 출신 성분 자체가 어, 독재 정권을 비판했던 그런 과거 이력까지 들먹이면서요. 그리고 현재 한국은 한국 근현대사라는 전체의 일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때 독재에 반대했던 인물이었음을 그리고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 발탁되었음을 상기한다면 독재 때 반독재 혹은 좌익 때 우익 혹은 보수 대 진보의 역사를 통해 계엄 시도를 이해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요 말에는 동의가 좀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적 정치의 군대라는 조직화된 폭력, organized violence를 동원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은 조직화된 무능이라고 참, 좀 약간 추상적인 그런 거로 끝냈는데 제가 요즘 이 표현했듯이 어떤 그 사실관계를 상관,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상관관계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로 한번 우리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존 우선순위 관심과 모니터링에 딱 잡힐 만한 언어들로 글의 전개는 되었다. 시사인은 기사를 읽어드린다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부분과 전체, 부분을 아무리 잘해도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 원인은 사회과학 이름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김영민의 결론, 원인 추정은 용두사미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도전한다는 상관관계란 사회과학 논리로선 본인도 찾기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조직화된 무능이라는 좀 유식한 언어를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는 인과관계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리적인 것에만 적용하지 않고 사회 정치 현상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비상계엄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걸 안다면 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고 제가 말미에 가서 근본 원인을 하나 추정한 것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총수 간담회 이 대통령이 이재용에 묻지 않는 것들 김정민 이데일리 2월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총수 초청 간담회 열어 이재용 회장 간담회 참석자 해외 출장 일정 취소기고 총수 간담회 이 대통령 요청에 재개 화답 반복 투자 채용 가로막는 장애물 무엇인지부터 물어봐야 오늘도 질문은 없었다라고 계속 기업 총수들한테 부탁이라는 말로 맨날 해달라 해달라 이런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집권해 가지고 지금 2월 달이니까 8개월 동안에 4번이나 만났고 실질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8번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을 이 대통령이 못살게 굴고 있네요. 미국에도 그렇게 자주 합니까? 미국 애들도? 그래서 이것을 뭐 이거는 다 읽고 싶지가 않고 제가 빨간 굵은 글씨로 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요청이 나오면 화답이 따라붙는 장면이 계속 리플레이 되고 있다. 간담회라는 말 자체가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회의처럼 결론이나 의결 지시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데 국무회의 같은 식의 양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왜 투자를 망설이냐?
채용을 가로막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되지 않느냐. 또 기업이 지방을 주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좀 묻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뀐다.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청와대하고 그 국회부터 빨리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래도 그러면은 그 서울에 그 대기업들은 본사가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은 안 내려가고 지방을 주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명에게 이런 충고하는 의견을 내는 기사가 바람직한 기사일 것이다. 나는 감성적으로 그저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하고 어저께도 그 방송을 했죠. 이 임기 판결 만에 고소당했다. 위안부 파리 논쟁은 제가 뒤에 붙였습니다. 박서연 모빌리티 TV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해온 보수단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모욕으로 규정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취임 판결 만에 사법 리스크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고소 당일 경찰에 출석한 해당 대표가 법적 투쟁을 공식화하면서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를 둘러싼 장외 공방은 사법부고로까지 무대를 넓히게 됐다. 3일 김병헌 위안부 폐지 국민행동 대표는 오전 9시 38분 서울 서초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사기꾼들의 선전도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사기꾼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가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해 사기친 것이다라며 위안부 피해자는 없다. 일본군의 취업 사기나 유인 납치, 인신매매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김병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배경으로는 대통령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공개 비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X를 통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김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라고 게시했다. 지난달 5일에는 김 대표에 대해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지 격리해야 한다. 집어쳐 넣어야 된다. 이렇게 그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인격 모독과 인신 공격인 거죠. 이것을 대통령이 우를 범했네요. 사람 대신 시스템이라는 동아 플래팅의 부산 도공공장, 박용선 조선비즈, 중기부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 뿌리산업혁신 지원, 지역 중기혁신 제조업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 만든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를 언젠가는 또 본 것 같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와서 구경 갔대는데 볼트 도금 전기 도금하는 공장인데 어디 그 산학협동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 기사를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본 것 같는데 또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읽는 것은 또 생략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AI 뭐 자동화 이거로 좀 덮어 씌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보험회사 다니다가 이 기업을 망해가는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정상화 시켰는데 이 말은 도금은 제조업의 기초 체력, 이뿌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 여사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연 도금을 표면 처리하는데 전기 도금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요거는 좀 설명하면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54대 네덜란드 왕비 사격의 행군까지 군 입대 이유는 안규영 동아일보 2월 5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59세의 부인 막시마 왕비 54세가 네덜란드 육군 예비군에 입대해 4일 공식 훈련을 시작했다.
왕실은 입대 배경으로 더는 국가 안보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럽 국가들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 최고위층이 직접 나서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즈 등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의존을 줄이고 자체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막시마 왕비는 대학 졸업 뒤 금융계에서 활동하다 1999년 스페인에서 알렉산더르 당시 네덜란드 왕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2002년에 결혼했고 슬하에 세 딸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3년 국왕 부부로 즉위했다. 부부의 장녀 카탈리나 아밀리아 공주 23세도 지난달 말 국방대학에서 일반 군사훈련을 마쳤다. 54세의 그 왕비가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이네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그 대통령 부인도 좀 사격 연습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그 국무위원들 이런 부인들도 사격 연습을 하고 우리나라 여성들도 딱 우리는 그 총검술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서양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맨날 화장하고 옷 입는 거에만 열중을 하시는지 미 아이스 구금 토끼 모자 5세 소년 12일 만에 집으로 이무선 동아일보 2월 3일 아버지가 체포돼 전국적 공분 가혹한 반이민정책 상징 떠올라 법원 행정부 질타하며 석방 명령. 이것도 읽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세 어린이가 에콰도르 출신인데 아버지하고 엄마 해가지고 이게 뭐 12일 동안에 그 잡혀 있. 근데 그 풀려나면 이게 풀려나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그 풀려나는 것까지만 그 얘기를 했는데 참 그 불법 이민 단속에 좀 이렇게 그 의도하지 않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또 미네소타주에서도 그 사망 그 아이스 대원이 그 총격으로 그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로의 현실적 이해 일치와 일본의 안전보장, 이상론과 현실주의 사이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를 둘러싼 논의. 2월 5일 그 야후뉴스와 페이지라는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에 대해 야후뉴스 댓글창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단순한 결속이 아니라 서로의 고립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이해일치로 기반하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인 카드이며 미일 중로의 균형 속에서 일본의 입지와 역할이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해서 대해서는 이상론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현실적인 방위력과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중로의 관계는 단순한 결속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을 뿐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일본은 이상론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안전보장 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북한과 대만 정세를 바탕으로 일본이 자국의 방위력과 외교 전략을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게시된 댓글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조한 코멘트 정보는 관련 기사 내의 북한에 대한 모두의 반응을 참조하십시오. 경과에 따라 키워드에 관련된 코멘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AI가 형성하는 이런 것도 AI가 집계한 뉴스를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규칙 발표로 5만 명의 연방 근로자 해고가 더 쉬워졌습니다. 아리아나 바이오 인디펀던트지에서 2월 6일자입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규칙에 따르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직책에 있는 약 5만 명의 연방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를 잃고 다음 달에 더 많은 원하는 직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밀, 정책결정 또는 정책옹호, 직책의 고위 공무원은 이전의 스케줄, F로 알려진 스케줄 정책 경력 카테고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연방 근로자는 해고, 정직 또는 징계를 독립적인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됩니다. 행정공무원은 해당 직원들이 부정행위, 성과 부진 또는 의도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전복시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구포르는 이러한 정책 결정 역할을 하는 개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우선순위를 실행할 수 없으며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이 공포한 정책에 따라 미국 국민 의사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저 고위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정책 이런 거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말 그대로 잘 들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공무원 중에서 이제 그 정치적인 반대 이념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애들은 쫓겨내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뭐 노조는 이제 생산 근로직이 주로 하는 거라 그러면은 부당 해고에 대해서 뭐 소송도 걸고 노동부에 뭐 갖다 걸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근로계약에 특히 그 정책을 실행하는 대졸 4급 이상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그 그런 그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용자 측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민간 기업들은 아예 처음부터 강조하죠. 그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근로계약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소송을 걸고 그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거를 충분조건 논리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비상계엄이 실패한다면은 윤 대통령은 탄핵 및 내란죄로 지금 뭐라 탄핵은 됐고요. 내란죄 이제 판결이 이제 3월달 뭐 이런 쪽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국 비상계엄을 한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게 뭐 제가 창조한 거라기보다도 수구 핵 개발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근본원이라면 미국은 자기네 통제하에 모든 게 한국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만이 아니고 일본 내에도 아직 그 일본 보수 세력들 이런 거하고 뭐가 연계가 되는 거 그러면은 이제 통일교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이게 수구 핵개발 세력이 그 뒤에서 조종했다. 그래 미국 직접 간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일 모두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원인 과정은 생각하고 또 생각. 그런데 이게 아니되면은 이제 이걸 원인 과정을 다시 생각해서 좀 논리적 사고를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 조직화된 무능함 이런 거는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것은 뭐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접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